이상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 네. 딱 보자마자 오늘 처음 뵀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아유, 별 말씀. 정말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지셔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때말입니다. 오늘은 인덕대학교 방송뷰티학과 오인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수님, 전 딴 거보다도 네네. 과 이름이 너무 예뻐. 그쵸. 네. 아니 어떻게 방송뷰티학과 이건 우리 MZ세대 친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이 너무 많은데 네네. 일단은 우리 네. 순서가 먼저는 네. 어쨌든 교수님에 대해서 네.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네. 교수님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덕대학교 방송뷰티학과를 홍보할 기회를 주신 정동훈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제 소개부터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덕대학교 방송뷰티학과에서 메이크업 과목과 스타일리스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 오인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께서 네. 학과 소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네. 교수님께 더 관심이 많았어요. 교수님이 경력이 굉장히 화려하시던데. 아유, 별 말씀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네. 그래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학과에 관심이 있거나 전공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저분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궁금할 것 같아서 제 양력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학부 전공이 불문학도였습니다. 그래서 불어 공부를 하러 이제 프랑스에 갔다가 프랑스에서 우연한 기회에 이제 메이크업이라는 과목을 이제 청강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우연한 기회라고 하자면 사실 자발적으로 제가 청강을 신청을 해서 샹젤리제에 있는 이제 학교에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실기 과목이 바디 페인팅이더라고요. 바디 페인팅이라면 몸에 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캔버스로 생각을 이야. 해서 온몸의 색감하고 형태나 질감을 다 표현해서 사람의 신체가 하나의 그림이 되는 거죠. 멋지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위예술인지 이게 미술인지 어느 장르인지 몰라서 듣다 보니까 메이크업의 한 장르인 바디 페인팅이라고 그 입학 담당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집에 왔는데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가슴이 두근거릴까 그랬더니 저 알아요. 네.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맞아요. 제가 살면서 뭐 어떤 걸 보고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는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이거는 무조건 내가 해야겠다. 그냥 재능이 있는지 역량이 있는지 생각을 하지 않고 본능에 제가 따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이제 3년 정도 메이크업 특수 분장, 바디 페인팅, 연극, 영화 분장까지 다 배우고 들어와서 MBC에 먼저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한국에서는 메이크업이나 아티스트에 대한 직업적 인지도가 좀 낮았기 때문에 MBC 분장실에 연구생으로 제가 들어가게 됐어요. 교수님 죄송한데 네. 그 당시가 언제죠? 연세 나오면 안 되니까 비밀인가요? 나이가 제가 꽤 있는데요. 그 당시가 아주 먼 옛날입니다. 예전엔 그랬군요. 예. 지금은 전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얼마나 네, 대단한 네. 직업인데. 이쪽이. 그래서 그때 제가 파리에서 메이크업을 배운다고 할 때도 부모님께서 다 반대하셨고 친구들도 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 파리까지 유학을 갔는데 그런 걸 배우느냐고 했는데 저는 좀 본능에 따르는 편인데 본능에 따라서 배우고 와서 MBC에 1년 정도 연구생으로 있다가 바로 KBS에서 공채를 뽑더라고요. 잠깐만. 공채라고 하면은 네. 분장에 관한 걸 뽑는다? 분장만 뽑는 게 아니라 KBS에서 그때 아트비전이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하자마자 이제 미술에 관련된 직무를 할 사람을 공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트 디자인이나 그래픽 디자인, 메이크업, 그다음에 의상 디자인, 그다음에 작화, 소품 디자인 그런 식으로 이제 방송 컨텐츠를 구성하는 어떤 배경이나 의상이나 분장이나 모든
미술을 책임질 수 있는 공개 채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MBC에 근무를 하다가 우연히 KBS에서 공채를 하던데 그 소문을 듣고 공채 마감하는 마지막 날 원서 접수를 했어요. 예. 그런데 되셨네? 예. 근데 이제 안 되겠지 하고 서류를 그냥 냈는데 실기시험을 보러 와라, 필기시험을 보러 와라.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류를 합격하고 나니까 시험을 3번을 계속 보게 됐습니다. 와, 예. 엄청 힘드셨겠다. 그럼 KBS에 들어가신 거네요? 네네. 공개 채용으로 들어간 일기, 와. 아티비전 일기 제가 입사 그러시구나. 사원입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뭐 다양한 장르의 뭐 드라마, 하셨겠고, 그다음에 예능, 개그, 코미디, 쇼, 보도, 뭐 공개 프로그램, 그다음에 오락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부터 안 하신 게 시작해서 없네요, 그러면 네, 진짜. 그냥 방송국에 가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팀장님이 딱 정해주세요. 이번에는 이거 해라, 이거 해서 로테이션을 시켜서 다양한 장르를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선배님들이 짜주는 스케줄표하고 로테이션의 그 순리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KBS에서만 계속 계셨던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수님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은? 네네. KBS에서 8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방송 근무 경력이 9년에 가깝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방송국 스케줄이 워낙 막 이렇게 밤샘도 하고 그런가요? 그쵸. 거의 철야하고 공휴일에 거의 쉰 적이 없거든요. 잠깐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네. 예전에는 사실 네. 근무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맞습니다. 어때요? 요즘도 그런가요? 어때요? 요즘도 방송국은 사실은 이제 내근할 때도 있지만 거의 촬영을 나가면은 스케줄이 야외 촬영부터 시작해서 철야 작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좀 그게 제 체질에 맞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일상적인 걸 반복하고 틀에 박히지 않고 할 때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곳에서 제 적성에를 맞았는데 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일상이 너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제 결혼하시고 가족을 네. 꾸리시니까 그게 조금 네, 마이너스 그렇죠. 요소구나. 그래서 선택하신 길이 그래서 이제 방송국을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뭘 해야 될까 했더니 강의를 할 수 있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방송국에 10년 가까이 일하다 보니까 이쪽 전공이 학과 개설된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학과가 이런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우리 전공 학과가 개설된지도 모르고 완전히 교수님 전공 분야 완전 베테랑이신데. 네네. 이따가 누가 강의를 하려면 대학원을 가야 된다 해서 경희대학교 의상학과를 가게 됐습니다. 왜 또 의상학과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좀 지금 생각하면 좀 저도 왜 내가 의상학과를 갔을까 했는데 그때는 이미 제가 대학원을 알아보니까 분장예술학과가 있더라고요, 대학원에. 근데 저는 분장을 외국에서도 배우고 방송국에서 배워서 12년을 배웠는데 굳이 제가 대학원에 가서 또 분장을 배우는 것보다 분장하고 가장 관련성이 깊고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전공이 뭘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패션과 바로 의상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교수님 딱 보자마자 오늘 처음 뵀거든요. 여러분 보이시죠? 아유, 별 말씀. 정말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지셔가지고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했습니다. 또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 네네.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이제 의상 쪽으로 가면서 분장하고 서로 관련된 이미지 메이킹이나 캐릭터 분석이라든지 복식 문화사, 트렌드, 예술사조를 공부하다 보니까 분장에 대한 그 사고의 개념과 영역이 훨씬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지에서 분장의 개념과 토탈 스타일링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서 이제 의상학 박사과정까지 하다가 강의로 나가게 됐습니다. 정말 토탈 스타일링이네요. 네. 분장에서 패션까지. 네네네. 그렇구나. 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교수님의 연구 분야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수업이나 이런 건 뭐예요, 교수님? 원래 이제 제 학위 논문은 의상사회 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대인 지각이나 인상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지라는 어떤 사회 심리적 효능을 저는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거는 실기 위주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론은 미용학 개론이라든지 뷰티 문화사라든지 뷰티 색채학을 하지만 실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방송 캐릭터 메이크업과 무대 공연 메이크업 또 특수효과 메이크업을 제가 아주 좋아해요. 왜냐면은
전설의 고향부터 시작해서 그게 방송 캐릭터 네, 메이크업이에요? 캐릭터 메이크업. 제가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거든요. 네네. 딴 건 이해가 됐는데 네네. 방송 캐릭터 캐릭터. 메이크업이 뭐냐? 네네. 전설의 고향. 네네. 잠깐만. 이 친구들 전설의 고향을 모를 수도 모를 있으니까 수도 뭐로 해야 되지? 그럼 지금?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요즘 뭐 구미호 같은 좀비 같은 좀비 같은 네, 거. 한국형 좀비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주로. 네네. 그래서 야. 특수효과 메이크업,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졸업작품 디자인 지도, 그다음 캡스톤 디자인, 그다음에 뷰티 색채학, 패션과 예술, 그래서 메이크업에 관련된 과목은 거의 다 가르치고 있고, 이번에 신설된 스타일리스트에서는 20세기 트렌드라는 전체 패션 스타일의 100년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수님, 네. 보통 한 분께서 네네. 분장과 패션, 의상까지 가르치시는 분이 계시나요? 이제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뭐 대학원에서 분장을 전공했는데, 예를 들어서 실무를 패션 쪽으로 가거나 반대로 패션 쪽 공부를 하시다가 실무로 분장을 하시면 가능한데, 사실 좀 힘들죠. 그렇죠. 솔직히 없어요. 예. 겸손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힘들 것 같아. 네, 좀 이제 기회가 와, 없거나 우리-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우리 인덕대 방송 뷰티학과 친구들은 뷰티를 얼굴 분장, 특수 분장뿐만 아니라 패션까지 네. 배울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네. 어떤 친구들이 이런 분야를 공부하면 좋을까요? 진짜 좋은 질문 하셨어요. 저도 학생들 지금도 멘토 상담하고 주기적으로 학생들 정례적으로 또는 뭐 긴급 상담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전공이라는 건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보고 스타일링을 하거나 캐릭터에 맞게 분장을 통해서 시너지를 일으켜주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예. 왜 그럴까요, 교수님? 왜냐면 저희는 마네킹이다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이나 플라스틱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살아 숨쉬고 입체적이고 체온이 있고 맥박이 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뷰티 메이크업을 하든 특수효과 메이크업을 하든 결국은 사람의 골격과 스킨, 피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모발의 구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메이크업 하는 디자인 요소가 살아 숨쉬는 사람한테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메이크업을 해야 가장 만족도가 높을까, 고객이 또 이 배우분한테 어떤 특수 분장을 해야지 대본색 인물과 가장 부합된 인물을 만들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심리나 어떤 전반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진짜. 그 말인즉슨 또 네. 분장하실 때 네. 이 개인마다 그 사람의 특성에 맞는 그렇죠. 분장을 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메이크업의 기본 공식과 매뉴얼화 돼 있는 프로그램은 있지만 백인백색이라고 그렇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렇지. 피부의 결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질감도 다르고 그렇지. 나이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요. 모발도 다르고 그다음에 사람의 신체의 비율도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어울렸던 옷이 이 사람한테는 안 어울릴 수도 그렇지.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부단한 연습과 공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학교에서 배우는 네. 거는 네. 다 못 배우니까 그렇죠. 그 원칙을 배우지만 그렇죠. 이것을 실습을 하면서 그렇죠. 이 사람에 맞게 하는 게 결국 그게 실력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수업을 할 때 짝을 질 때 지난주에 같이 연습했던 친구는 절대 같이 파트너를 못하게 해요.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친구들이 거의 이제 특히 실기시험 볼 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실기시험이 조금 제한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시험 볼 때 보면은 메이크업 했을 때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하고만 하려고 해요. 피부가 완벽하고 눈이 예쁘고.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 그렇죠. 뭐. 그런 사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런 친구들은 미니멀 메이크업만 해도 사실 예쁘거든요. 예, 근데 예. 비포와 애프터의 반전 매력을 느끼게 하거나 많이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실력이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제가 다양한, 그러니까 뾰루지가 나거나 다크서클이 있거나 눈썹 숱이 적어도 이 친구한테 오늘 하는 게 너한테 최고의 공부가 된다. 그래서 그렇지. 계속 돌아가면서 다양한 타입을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말이죠. 네네. 최악의 상황. 아, 뾰루지 나고 뭐하고 그쵸, 이제, 머리 스타일 그렇죠. 그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배우분들 중에도 저도 이제 기억이 지금 인상적인 분이 나는데, 저 되게 다양한 개성을 표현해주는 연기를 되게 잘하는 배우분이신데 얼굴이 되게 개성이 강하시기 때문에 피부에 모공이 엄청 클 수도 있고 그럼 턱이 막 돌출되시면 그럼 안 좋은 거죠? 피부 보고 그렇죠. 있으면. 만약에 이제 그
골상하게 어울리는 배역을 맡으셨으면 오히려 그게 아. 분장할 때 더 장점으로 작용을 해요. 아, 그렇겠네요. 근데 진짜. 이제 정반대의 캐릭터를 맡았다든지 아니면 나이에 그 갭이 너무 20년 차이 나는 연령을 표현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역으로 노역 분장을 해야 되는데 70대 후반인데 이 여자 연기자가 30대 후반이다. 그러면 40세 이상의 연령을 그거 어떻게 더 해요? 그러니까 그 특수효과 메이크업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야. 근데 이제 어렵긴 하지만 제가 지금도 가장 보람있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그렇게 반전 매력을 분장을 통해서 하고 배우분도 본인의 그 화면에 비치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너무 분장이 나한테 어울린다, 아. 만족한다 할 때 많이 보람을 느끼죠. 그렇겠네요, 진짜로.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